한 직업군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부모님 세대가 이것만 따면 인생 핀다고 말씀하시던 그 사자 직업입니다. 2025년 현재 개업 3년차 세무사 셋 중 하나가 간판을 내립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한숨을 쉬고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는 이중생활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정비의 압박, AI의 추격, 싸늘해진 대중의 시선, 철옹성 같던 전문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3시, 대리운전 콜을 기다리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 접힌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엔 대표 세무사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낮에는 모니터 앞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밤이 되면 헬멧을 씁니다. 주말엔 대리운전을 뛰고 평일 밤엔 배달을 합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전문직의 숨겨진 이중생활입니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청년 변호사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세를 감당할 돈이 없어 강남 외곽의 저렴한 공유 오피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유 오피스란 여러 사람이 한 공간을 나눠 쓰는 사무실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은 개방형 공간에서 구석진 책상 하나가 그의 사무실 전부입니다. 의뢰인이 찾아오겠다고 연락하면 식은땀부터 흐릅니다. 사무실 모습을 보여주기가 창피해서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근처 카페를 전전합니다. 한국 세무사회 자료를 보면 개업 3년차 세무사의 폐업률이 35%에 육박합니다. 10명이 사무실을 열면 3명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업 변호사 중 연소득 3천만 원이 안 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250만 원 정도인데 서울 원룸 월세 두세 달치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고 수천만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침묵입니다. 이분들은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나 힘들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합니다. 사자 직업을 가졌다는 자존심, 주변의 기대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버티고 또 버팁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한 달을 넘기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가며 사무실 월세를 겨우 맞춥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선생님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간판을 내립니다.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에도 주변에는 잠시 쉬려고요 라고 등려댑니다. 그게 전문직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몰락을 잘 모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통계에도 잘 안 잡힙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라 믿었던 그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직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을 말합니다. 월세, 관리비, 직원 월급처럼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장사가 안 돼도 이 돈은 어김없이 빠져나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병원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 매출 20억 원.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매출이란 병원에 들어온 돈의 총액입니다. 1년 동안 환자들에게 받은 치료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세, 직원 월급, 재료비, 세금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이 있습니다. 이걸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 원이었습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원장님은 연봉은커녕 매달 빚만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서울 강남대로 상가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문직 사무실이나 병원이 들어설 만한 크기라면 월 수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50평짜리 공간이면 월세만 2천만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전기세가 붙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있습니다. 거기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보험료도 회사가 절반을 내야 합니다. 직원 한 명당 월급 외에 수십만 원이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엄청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돈 먹는 구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광고비입니다. 옛날에는 간판만 걸면 환자가 오고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병원 하나, 세무사 사무실 하나 있으면 그 동네 손님을 혼자 다 가져갔습니다. 경쟁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블로그 상위 노출,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이것들을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병원이나 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인터넷 검색입니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이름이 안 뜨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들은 법률 상담 앱에 월 수천만 원을 써야 겨우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월 광고비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알리느라 번 돈을 다 써버리는 상황입니다. 광고를 멈추면 손님이 뚝 끊기고 광고를 계속하면 적자가 납니다. 앞으로 가도 낭떠러지, 뒤로 가도 낭떠러지입니다. 이것이 전문직이 빠진 함정입니다. 그런데 고정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직이 되기까지 드는 비용도 엄청납니다. 전문직이 되는 과정이라도 희망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문직을 키워내는 로스쿨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로스쿨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의 줄임말입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년짜리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다시 3년을 더 공부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이 생깁니다. 학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1천만 원입니다. 1년이면 2천만 원, 3년이면 학비만 6천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교재비가 있습니다. 법학책은 한 권에 5만 원, 10만 원씩 합니다. 학원비도 있습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서 따로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활비도 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하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면 총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전세금과 맞먹는 돈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부모님이 평생 모아둔 돈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취업하면 갚아야 합니다. 20살 중반에 이미 억 단위 빚을 지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졸업장을 받는 날, 손에는 합의증이 들려 있지만 어깨에는 빚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써도 변호사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경쟁인데 들어간 뒤에도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립니다. 입학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공부만 해야 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도 연애할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시험 합격만을 위해 3년을 보냅니다. 더 무서운 건 오탈자 제도입니다. 오탈자란 변호사 시험에 5번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 떨어지면 다시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억 원 넘는 돈과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몽땅 바쳤는데 자격증 하나 없이 사회로 내던져집니다. 이분들에게 남는 건 빚더미와 깊은 좌절감뿐입니다. 힘겹게 변호사가 되면 좋은 날이 올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신입 변호사 월급이 세금 떼기 전 기준으로 500만 원 수준입니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진 것입니다. 억 단위 빚을 갚으면서 서울에서 살아가기엔 빠듯한 금액입니다. 전문직이 되기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이 올랐는데 그 끝에서 받는 보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전문직이 되어도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고정비와 진입비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전문직들이 선택한 방법은 비용 줄이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쓰면 돈이 나가니까 사장님 혼자 모든 일을 합니다.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하고 서류도 만들고 청소도 합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니 당연히 품질이 떨어집니다. 병원에서는 2주를 기다려 예약했는데 진료는 3분 만에 끝납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 보기도 전에 끝나는 느낌입니다. 세무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안 됩니다. 중요한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서 돈을 냈는데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릅니다. 월세 올랐다, 물가 올랐다. 그러니 상담료도 올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화가 납니다. 돈은 더 받으면서 서비스는 왜 이 모양이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만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었고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화가 나면 바로 인터넷에 올립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 리뷰 사이트에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 세무사 연락 안 받아요. 이 변호사 돈만 받고 일 안 해요. 한번 올라간 나쁜 평가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전문직에 대한 존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의사들은 환자보다 돈이 먼저다. 자기들끼리 짜고 돈 챙기는 집단이다. 이런 비난이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전문직 하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대중은 전문직을 자기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전문직이 서비스를 대충 하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는 의사, 의뢰인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변호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고 좋은 소문은 천천히 퍼집니다. 비용 압박에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니 손님이 줄고 손님이 주니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이 안 들어오니 더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나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중의 분노는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대중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직에게 치명타가 날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세무사 업계입니다. 2024년 국세청이 AI 업무 혁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AI란 인공지능의 줄임말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요즘 많이 들으시는 챗GPT가 대표적인 AI입니다. 국세청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모두 채용 서비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세청 AI가 세금을 알아서 계산하고 신고서까지 다 작성해서 국민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세금 신고를 하려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세무사가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돈을 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국세청이 공짜로 다 해주니까요. 작은 가게 사장님들, 1인 사업자들이 더 이상 세무사를 찾지 않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장 시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률 시장도 위험합니다. 챗GPT 같은 AI의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야 하는데 이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빌려간 돈 갚아라 라는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류를 만들려면 전문가에게 수십만 원을 줘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만 입력하면 AI가 몇 초 만에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간단한 법률 상담도 AI가 해줍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서 알려줍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은 여전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일까지 굳이 비싼 돈 주고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전문직 업무의 상당 부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서류 작업입니다. 비슷한 서류를 조금씩 바꿔가며 만드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은 AI가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실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람은 이 분야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중은 환영합니다. 그동안 비싼 돈 내고 전문가 찾아다녔는데 이제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직을 향한 포위망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을 닫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앞서 전문직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고정비, 진입비용, 서비스 붕괴, AI까지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문직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사업가이자 영업사원으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업 종사자입니다. 한 세무사의 말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세무사가 무슨 서비스업이냐고요. 하지만 이분은 이 생각을 버렸습니다.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식당이나 미용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에 버티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 홍보에 진심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유튜브를 찍고 편집까지 배웁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계속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냅니다. 책을 많이 팔려는 게 아닙니다. 책은 그들에게 2만 원짜리 고급 명함입니다. 저 이런 책 쓴 사람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영상이나 글로 만들어 퍼뜨리면 그걸 보고 손님이 찾아옵니다. 둘째, 먼저 움직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오기를 기다리면 굶습니다. 손님을 찾아 나섭니다. 무료 상담을 미끼로 던집니다. 창업자 모임에 나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합니다. 자기 이름을 알립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냅니다. 예전 전문직의 점잖은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셋째, 작은 것까지 신경 씁니다. 직원을 줄이는 대신 본인이 직접 손님을 맞이합니다. 커피를 직접 타서 드립니다. 문자 답장은 30분 안에 합니다. 이메일 회신은 하루 안에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나쁜 평가 하나가 사업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넷째, AI를 적으로 만들지 않고 도구로 씁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을까봐 걱정하는 대신 AI를 이용해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간단한 서류는 AI로 초안을 만들고 본인은 검토만 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손님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합니다. 손님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해주는 일. 이것은 아직 AI가 잘 못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끝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장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폐업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폐업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돈 문제입니다. 사무실을 열 때 냈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밀린 월세와 관리비로 날아갑니다. 빌린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 카드값. 사무실은 없어졌는데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대리운전, 배달, 택시. 자격증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낮에 정장 입고 상담하던 사람이 밤에 핸들을 잡습니다. 더 힘든 건 마음의 상처입니다. 폐업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요즘 사무실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접었어 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옵니다.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하기 힘듭니다. 자녀 교육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분들이니까요. 네가 변호사 됐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힙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기도 꺼려집니다.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기분이 듭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예 다른 분야로 갑니다. 세무사 출신이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서 돈 관리 담당자가 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이란 새로 만들어진 작은 회사를 말합니다. 변호사 출신이 큰 기업의 법률팀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월급을 받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작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규모로 줄입니다. 사무실 없이 집에서 일하고 영상통화로 손님을 만납니다. 월세가 없으니 고정비가 확 줄어듭니다. 적은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에 더 조심스럽게, 더 꼼꼼하게 일합니다. 한번 넘어져 봤기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압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7장까지 전문직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직 몰락의 원인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 엄청난 진입비용, 무너진 서비스에 대한 불신, AI라는 새로운 경쟁자, 이 모든 것이 전문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는 세무사, 조용히 간판을 내리는 변호사.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흐름이 바뀐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자격증 하나면 평생이 보장됐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공부해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도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는 직업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사회는 계속 바뀝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에만 의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하나, 기술 하나에 모든 걸 걸면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학교 졸업하면 공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앞으로 더 귀해질 것입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한 직업군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준비시켜야 하는가? 예전처럼 공부해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은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외면하면 뒤처집니다.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직 몰락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 너무 비싼 진입비용, 무너진 서비스 품질,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경쟁자까지. 전문직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직 수를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AI 사용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제도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사자 직업을 권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